비슷한 매출, 비슷한 업종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기업은 정책 자금을 매번 받고 어떤 기업은 아예 못 받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멀리 갈 것도 없이 제가 실제로 관리했던 기업 중에 똑같이 매출 4억인데 어떤 기업은 5천만 원을 받았고 어떤 기업은 무려 2억 5천만 원의 정책 자금을 받았어요. 더 기가 막힌, 심지어 매출이 200억인 회사가 중진공에서 떨어지는데 정작 매출 100억인 회사는 2년 연속으로 3억 5천만 원씩 척척 받아갔습니다. 두 기업을 관리한 입장에서 다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진짜 이유를 정확히 모르니까 정책 자금이 무섭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모르고 무서우니까 결국 수수료를 주고 누군가에게 부탁해서라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 원리만 제대로 아시면 정책 자금과 대출이 완전히 다르게 보이실 겁니다. 대체 왜 한 기업만 정책 자금을 독식하듯 계속 받을까요? 왜 대표님만 못 받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하는 사람의 문제가 15%라면 대표님 자체의 문제가 85%입니다. 제가 한때 60개 이상의 기업들을 지속적으로 관리해왔고 지금도 매월 관리식으로 대표님들을 밀착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그중 이 내용을 정확히 알고 계신 대표님들은 정말 거의 없었습니다. 이건 사업을 10년, 20년 했어도 업력과는 큰 관계가 하지만 확실한 건 이 원리를 깨달은 대표님들은 본인 매출액만큼 정책자금을 융자받기도 하고 심지어 갚지 않아도 되는 무료 지원금을 1억 이상씩 잘 받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더 끌지 않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세 가지만 제대로 알고 실천하셔도 단타성 브로커 통하지 않고 은행에 매달리지 않아도 정책자금 잘 받으실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세 단계는 정말 많은 대표님들이 모르고 계시다 낭패를 보는 내용이니 꼭 끝까지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첫째, 건강한 것을 먹기 전에 나쁜 것부터 끊어라. 첫째, 정책자금 심사역이 승인 버튼을 누를 수 있도록 기본 요건을 맞추는 것입니다. 우리가 건강해지려고 몸에 좋은 영양제나 홍삼을 챙겨 먹죠. 그런데 좋은 거 다 챙겨 먹으면서 매일 술 마시고 담배 피우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건강에 좋은 것을 먹는 게 우선이 아니라 내 몸에 나쁜 것을 안 먹는 게 우선인 것과 똑같습니다. 대출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출받기 좋은 스펙을 챙기기 이전에 대출에 치명적으로 안 좋은 것부터 없애는 것이 영순위입니다. 그럼 그게 무엇이냐? 가장 기초적인 개인 신용 점수를 800점 이상으로 관리하는 것, 연체나 국세, 지방세 체납이 절대 없도록 관리하는 것, 그리고 재무 상태, 재무지표상 자본 잠식을 만들지 않는 것입니다. 최소한 이 세 가지만 확실하게 해두셔도 일단 심사하시는 분들의 서류 검토 대상, 즉 고려 대상 안에 안전하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건 돈을 받기 위한 스펙이 아니라 심사를 받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입장권이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둘째, 담당자가 우리 회사를 선택할 명분을 쥐어줘라. 자, 이제 기본 요건을 맞춰서 고려 대상에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은 수많은 기업 중에서 우리가 선택을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정책자금 공무원이 우리 회사의 자금을 승인해줘도 나중에 뒷말이 나오거나 문제되지 않을 수 있도록 확실한 세팅을 해줘야 합니다. 심사를 볼 때는 심사자의 마음을 아는 게 중요하죠. 여기서 대표님들이 진짜 실수 많이 하십니다. 기장 맡기실 때 세무사무실에 무조건 세금만 줄이면 장땡이니까 세금 안 나오게 해주세요라고 하시죠. 세금 줄이려고 이익률을 막 깎아내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당장 세금 몇백만 원 덜 내려고 하다가 3, 4억짜리 정책자금 대출끼리 아예 맡겨버리는 경우가 생깁니다.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이익이 안 나는 회사에 무슨 수로 돈을 갚을 거냐고 묻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 정말 조심하셔야 합니다. 이 부분은 담당 세무사님들도 제대로 알고 대응하는 경우가 거의 없으니 꼭 직접 잘 챙기셔야 합니다. 그리고 심사하는 공무원 입장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 기업에 수억 원의 대출을 해줘도 된다는 근거와 명분이 필요합니다. 그 명분이 되어주는 게 바로 메인비즈, 이노비즈 같은 경영혁신, 기술혁신 인증, 벤처기업 인증, 기업부설 연구소 것들입니다. 여성기업 인증도 아주 좋습니다. 이런 객관적인 지표가 있어야 심사역들도 이 기업은 이런 기술력과 인증이 있어서 자금을 내줬다라고 떳떳하게 보고할 수 있고 본인들도 안전해지다. 물론 업종을 함부로 바꿀 수는 없습니다. 물론 바꿔주는 경우도 종종 있긴 합니다. 하지만 기업의 인증 자격은 반드시 세팅해 둬야 합니다. 우리 기업은 업종상 할 수 있는 인증이 없어요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절대 그런 거 없습니다. 어떤 기업이라도 최소 1개 이상의 인증은 무조건 받을 수 있고 제가 해보니 80% 이상의 업체가 맘만 먹으면 최소 3개의 인증은 넣거니 세팅할 수 있어요. 첫째, 다 된 밥에 콧밥 때리지 마라. 자, 신용관리 잘했고 재무지표 멀쩡하고 인증까지 다 세팅했어. 이제 심사관과 직접 만나고 대면해서 이야기하는 자리가 생깁니다. 그런데 이 결정적인 순간에 생각보다 정말 많은 대표님들이 실언을 하거나 안 좋은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말 그대로 다 된 밥에 콧밥 때리는 것입니다. 그 치명적인 실언이 뭐냐? 첫째, 융자된 돈이 신청한 우리 기업이 아니라 대표님이 운영하는
다른 사업에 쓸 가능성이 있다는 느낌이나 뉘앙스를 풍기는 겁니다. 둘째, 받아놓고 어디에 쓸지 생각해 보겠다는 식으로 융자금의 명확한 사용처가 불분명한 경우입니다. 셋째, 대표님 사업 미래의 매출처, 지속적인 캐시카우에 대한 명확한 플랜이 안 보이는 경우입니다. 심사관들은 결국 돈을 빌려주고 이자까지 더해서 온전히 돌려받아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돈이 엉뚱한 곳으로 흘러갈 것 같거나 추후 매출이 불투명해 보인다는 건 돈을 제대로 회수할 수 있다는 확신을 없애버리고 불안감만 키우는 최악의 행동입니다. 그래서 저는 저와 함께 일하시는 회원사 대표님들께 심사 들어가기 전에 꼭 해야 할 말과 절대 하지 말아야 할 말들을 철저히 교육해 드립니다. 이건 심사관에게 거짓말을 하라는 게 아닙니다. 명확하게 우리 기업의 가치를 변호하고 논리적으로 변론하는 기술을 알려드리는 겁니다. 정책자금은 신청이 아닌 관리다. 오늘 제가 말씀 듣고 나면 뭐 당연한 소리네 하실 겁니다. 항상 맞는 말은 듣고 나면 당연하게 느껴지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정책자금과 대출 현장에서는 이 당연한 것들이 지켜지지 않습니다. 심지어 이쪽 일을 전문으로 한다는 브로커나 정책자금 컨설턴트라는 사람들도 이 핵심 원리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단지 그때 이슈가 되는 눈먼 자금만 누가 먼저 정보를 알고 많은 고객을 모은 후 빠르게 클릭할까만 집중하며 쫓아다니기 바쁩니다. 대표님들이 오늘 말씀드린 이 원리만 정확히 이해하시고 실제 사업에 적용하신다면 대표님 회사만 정책자금을 못 받을 일은 거의 없습니다. 제가 그 증인입니다. 저는 이 원리를 잘 활용해서 제가 관리하는 기업들에게 지속적으로 자금을 연결해주고 있고 원래 목표했던 것보다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제는 자금이라는 것은 관리와 꾸준함이 결국 최고라는 것을 알고 실천하고 있는 중입니다. 단타성으로 이리저리 찔러보는 게 아니라 자금이 나올 때 놓치지 않고 낚아챌 수 있도록 평소에 기업의 컨디션과 조건을 철저히 관리하는 것, 이것이 정책자금의 진짜 정답입니다. 오늘 내용 절대 그냥 듣고 흘리지 마십시오. 꼭 기억하시고 기록해 두시고 하나씩 준비해 보십시오. 그러면 머지않아 다른 대표님들이 저 회사는 왜 저렇게 정책자금을 계속 잘 받을까 하고 부러워하는 튼튼하고 성장 빠른 기업이 되실 겁니다. 지금까지 해결사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